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양싹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파혼을 경험한 여성이에요. 살다 보면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기 마련이지만 여자에게 파혼은 그저 이별이 아닌 흠집으로 남는 것 같아요. 화자가 있어서 반품된 물건처럼요. 하지만 이런 주위의 반응은 그나마 참아 넘길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파혼을 당하면서 상대방에게 받은 모멸감과 배신감이었어요. 특히 제 부모님 상대방 부모에게 받았던 멸시와 인격적 폭력은 자식으로서 도저히 참아 넘길 수 없을 정도였죠. 일동은 멘탈 클리닉에 다니며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다. 저와 부모님께 그런 만행을 자행했던 인간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기회가 있었지 뭐예요? 그가 또 받은 거에 고무풍선을 불어넣어 말해요. 저희 부모님은 학교 앞 떡볶이 장사를 시작으로 요식업에 종사하게 되셨어요. 원래 아빠는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사고로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태권도 도장을 접어야만 했죠. 당장 생계가 걱정돼 한 엄마는 적금을 깨서 그 돈으로 포장마차를 구입해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땐 정말 창피한 것 같거나 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당장 뭐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 머릿속에는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왜 아무 생각도 없어서 그랬나, 너무 잘 밖에서 그랬나, 막무가내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엄마였지만 초창기에는 파리만 날려야 했어요. 게다가 길거리 장사다 보니 단속반이 있었거든요. 뜨면 장사를 접어야 했죠. 그래도 엄마는 강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비가 어두운 날에도 이후가 되어도 포장마차에 나가 떡볶이를 하셨어요. 그 후 3번의 수술 끝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아빠까지 엄마를 도와 떡볶이 장사에 나서면서 수입은 조금씩 늘어갔고 3년 뒤쯤에는 근처에 조그만 가게를 얻을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빠르게 자신들은 성실한 것 된 재산이 없다시며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덕분에 그리 오기 좋은 가게가 아니었음에도 개업한 지 반년이 되기도 전에 입소문이 퍼져 손님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엄마는 내가 다른 부모님들만큼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열심히 사는 부모님의 모습만큼 큰 가르침도 없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 부모님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는 것도 다 부모님을 보고 배워서 그런 거니까요. 부모님은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그 재산을 지킬 힘과 성실함이 없다면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 부모님은 제게 정말 큰 재산을 주신 거였죠.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책가방 챙기는 것부터 신뢰와 배려를 하는 것까지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환경이 아이를 어른으로 만든다는 말처럼 말이죠. 부모가 내 바람막이가 돼주는 대신 저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주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말대로 제겐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내가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고요. 내가 하나, 둘 알아갈 때마다 세계가 확장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쾌감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에 흥미를 가져다 보니 성적은 알아서 다르더라고요. 별다른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 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는 딸을 밥만 먹을 키웠는데 어쩜 그렇게 잘 키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재산과 근 좀 다르요. 부모가 세상을 바르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의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었겠어요. 어디까지나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데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눈은 바로 자식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걸 잘 아는 저 역시도 사람을 잘못 봐서 큰 고통을 받아야 했으니 헛똑똑이었죠. 대학을 졸업하던 해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 저는 사회초년생이 다 그렇듯 하루빨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얘랑이었어요.
저보다 3살 위인 얘랑은 제 직속 선배였어요. 직급은 같은 사원이었지만 연차가 높은 탓에 선배라고 불렀죠. 아무리 1년 차라고는 하지만 한 차례 면에서는 확실히 세매 티가 나더군요. 게다가 원체 수완이 좋아서 회사 내에 줄타기에도 노련했어요. 1년 차에 벌써 대세인 전무님 라인에 합류했을 정도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직장인에게는 어떤 줄을 잡냐에 따라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느냐, 더듬만 빼먹기는 할 직장이 되느냐가 달려 있더라고요. 얘랑의 경우 누가 봐도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였죠. 신의 빈전엔 아직 줄일 본론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지만, 그래서 부모님께 배운 대로 자리에서 열심히 제 몫을 다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 보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평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의 재력이 있었죠. 대진급이 있단 기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일도 잘하고 성실했던 선배가 대리 진급에서 떨어진 거예요. 부서 내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3명 중에 하나였는데 당연히 대리 진급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얘랑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선배가 떨어질 줄 알았다고 해요. 입사 면접 볼 때 그랬다는 거야? 자긴 개천에서 난 용이 되겠다고 지풀도 없는 집에서 자기 일 바라보고 온과 터드레인 일 다 하고 사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심사한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종신노비 하나 들어왔다고 할 때 저런 애들은 승진에 누락돼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믿고 더 열심히 노력할 놈들이라고. 지발, 회사를 나갈 일은 없으니 죽어라 부려먹으면 그만이다. 이거지 사회가 그래? 너는 개천 용신와도 없지만 개천 출신인 것조차도 감춰야 무시당하고 살 수 있다고. 그런 면에서 세배가 승진했던 거지 선배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족사가 된다니 너무 가혹하다자요. 변하긴 했지만 그 일 이후 회사에서 집 내기는 하지 않았어요. 겁주는 않고 괜히 제 부모님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집에 식당을 하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다고. 쉬는 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걸 얘랑한테 들킨 거예요. 점심 먹으러 밖에 나왔다가 엄마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얘랑이 듣고 눈치를 챈 거였죠. 얼마 전 얘랑에게 대리 승진에 누락된 선배 얘기를 들었던 터라 내심 몸을 사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얘랑이 의해 말을 하지 뭐예요. 난 집밥에 대한 추억이 없어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내일 파출 아짐하게 해주는 밥이나 식당 밥을 먹고 자랐으니까 서영 씨는 어때? 어머님이 식당을 하실 정도면 음식 솜씨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뭘 제일 잘 하셔? 잡채요. 엄마 잡채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은 얘랑에게 눈빛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평소 누구보다 당당하던 남자가 보인 의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동정심이 일일 더군요. 제가 그럴 처지는 아닌데 말이죠. 얘랑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잡채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며 자를 졸라 저희 식당에 들렀어요. 엄마는 회사 선배라는 말에 메뉴에도 없는 잡채를 만들어주셨죠. 그리고는 집밥처럼 한 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그러자 얘랑은 밥을 2그릇이나 먹어가며 엄마가 내주신 반찬을 싹 먹어 치웠어요. 앞으로 집밥을 하면 이 맛을 떠올리게 될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신이 난 엄마는 반찬을 싸서 얘랑 손에 들려주었어요. 그리고는 관찰이 다 떨어지면 언제든 와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마치 집 떠나 사는 자식 챙기는 말이에요. 얘랑은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그때는 그냥 예의상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그 이후로 이 남자가 툭하면 우리 가게에 와서 엄마한테 반찬을 받아 가겠다면서 우리 부모님께 용돈까지 찔러드리면서 말이에요. 얘랑이 어찌나 넉살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꼭 우리 부모님 자식인 줄 착각하게 따라 하니까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그럼에 담듯 차의 부모님과 친분을 쌓은 얘랑과 저는 얼마 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물론 회사에는 비밀이었죠. 사내 연애를 하는 건 일반 연애와 달리 조심해야 하는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반면에 장점도 많았어요. 일단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휴가 일정을 맞추기 도움이 있어요. 게다가 야근 데이트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었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요. 2년간 사내 연애를 하던 우리는 얘랑이 대리 승진을 하던 해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좀 이름감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일찍이 결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버는 게 내 직장만도 빠를 것 같았고요. 그런데 얘랑이 그런 거예요. 집을 전세로 구할까 했는데 엄마가 그냥 아파트를 사주식. 이때 어차피 나중에 유산으로 줄 거 미리 떼어준다고 생각하시기에 다나 30평대를 생각하시는데 어때? 뭐 30평대 아파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30평대 아파트라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얘랑의 집 형편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평소 자기 집에 대한 얘기도 없었을 뿐더러 사채도 없고 검소한 편이라 그 정도 저력이 있는 집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복에 겨우요관 깨는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부담이 됐어요. 저희 주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저희는 아직도 전세를 받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시며 살아가는 처지인데 자식 신원증으로 30평대 아파트를 해주는 집과 상대가 되나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얘랑과 함께 예배 시댁을 찾았던 날이었죠. 나름 처음 뵙는 어머니께 책 잡히지 않으려고 신경 써서 갔는데 글쎄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분명 며칠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자리인데 말이죠. 얘랑은 난감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줄 겸 혹시 어머님이 날짜를 착각하시는 걸지도 모르니 전화부터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속 시간을 몇 시간이나 넘기고 집에 오신 어머니 어디 갔다 온 건 맞지요? 뭐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내가 집에서 꽃 받침하고 기다려야 됐다 이제야? 내가 싫다고 하면 이 결혼 안 할 거니? 아니잖아. 네 맘대로 그런 상태니까. 결혼을 한 이유는 하든 니들 마음대로 해. 외손자 대신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네가 내 아들 통과 있든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날 며느리로 받아들일 일은 없을 거니까 말이야. 나 그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송충이는 소립을 먹고 살아야지. 어디 언감생심. 내 아들을 노려하는 애들이 더 열악하다니까 얘랑은 발끈했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면 저 평생 연락 끊고 살 거라고요. 그만큼 가지셨으면 됐잖아요. 제발 그 60년 버리시라고요. 전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불 꺼진 집에서 돈을 쌓아놓고 혼자 외롭게 살기보다는 좁은 집에서 붉게 꺼리고 살더라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숟가락을 부대끼며 사는 삶을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 결혼 반대하실 거면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마음 변할 일은 없으니까요. 얘랑은 재전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대신해서 사과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첫 만남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 부부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내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살만해 부모님한테도 이런 식이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만 거예요. 점심시간이라 얘랑과 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점심 장사로 한창 바쁠 시간인데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받았더니 여기 내셔 많이 되실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때였죠.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 이 여자가 미친 건가? 누가 시어머인데? 야, 내가 왜 이런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잘 아내랑 고부지관이 되어야 해? 어시, 떠올리기 싫어? 안 봐도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함께 부모님 가게로 달려갔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한창 분배와 호란에 어머님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때 마침 손님이 들어오자 어머님이 버럭 소리 질렀어요. 창사하네요. 어안이 벙벙해진 손님은 뒷걸음질 치며 가버렸어요. 순간 열이 확 오르더군요. 그래서 두 주먹 꽉 쥐고 소리를 쳤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세요. 왜 남의 집겸 심장을 마저 망쳐가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요? 일어나세요. 당장 가시라고요. 희게 어디서 대 먹지 않게 큰 소리야. 왜 내 아들이니? 편들어 주니까 눈에 패는 게 없니? 내가 호기로 보여 하는 게 아니라고. 는 코딱지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클론 주제 언감생심. 누굴 엄마 더 길게 말할 거 없고. 당장 헤어져. 이놈 자식, 너 이기지 벼랑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 부리면 난 너한테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너 내 성격 알지? 안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러니. 네가 포기해.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나오셔야겠어요? 제발, 코치 그만 버리세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상처 입히마니 필수록 결국 그 상처 엄마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저기, 엄마 재산에 6시 뭐 없어요?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유산으로 아들을 빼려 했던 시도가 실패하자 어머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선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처럼 씩씩거렸다. 썼어요. 너 솔직히 말해. 너 80억짜리 내 빌딩 탐나서 내 아들 꼬신 거지에 그런 거지에 말해. 어서 이런 그지 같은 짓고 저기서 살다간 평생 팔짝 묶고 칠 것 같으니까. 돈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 착장 완 거 아니냐고. 하필이면 들러부터 또 이런 구질구질한 집구석 인간들이 들러부터 선 사람을 혈압 오르게 하고 있어. 평생이 엄마밖에 모르간데 아들까지 세뇌시켜서 모자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들어 이 쓰레기 만든 못한 년 이에 쉬거라. 이년아, 차라리 축을 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질 한 말이야. 어머님은 미친 사람처럼 광분하며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예랑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채 가 어머님을 힘껏 떠밀었다. 쇼, 그만하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신이 뭔데 날 때리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 고요. 당신이 8에서 10억짜리 빌딩 가진 사람이면 아무나 함부로 욕하고 때려도 되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요? 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지고 보면 하든 그럴 권리도 없는데, 자요. 당신한테 맞을 리 없어요. 난 당신 아들 돈 때문에 꼬신 것도 아니고, 잘난 당신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산 생각도 없어요. 난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쪽은 잘난 게 없어서 돈 가진 유세라도 떨고 싶은 모양인데, 그럴 거면 드라마에서처럼 둔다 발이라도 던져주고 때리던가. 그럴 능력도 안 되는 주제 어디서 감히 나한테 손짓검이에요? 뭐,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준 바, 너 미쳤어? 아뇨, 저 아주 정신 멀쩡해요. 왜 딸 같은 애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존심 상해요? 화나요, 그러게. 인간 대답해줄 때 인간답게 굴었어야지. 왜 더러운 성진마리를 엄한 사람한테는 풀고 지랄이냐고요? 나요. 이 결혼 내가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당신도 허무창각해서 같이 있다가 나까지 동급으로 지급될까봐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 잘난 80억짜리 건물에 가서 벽보 그 지랄을 하던 똥을 싸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가게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면 당장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당장. 저는 어머님과 예랑을 가게에서 쫓아내어 문을 9번을 걸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우리가 계약을 부술듯이 흔들어댔고 그런 엄마의 모습이 창피했던 예랑은 힘으로 엄마를 끌고 차에 올랐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가게 안에는 저와 부모님만 남았어요.
저의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황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에 괜히 화가 났어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왜 저런 걸 받아들이고만 있는 거야?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저 여자가 돈을 줬어 뒤졌어. 근데 왜 영업방해를 받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냐고? 왜? 내가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까봐 참았던 거야? 그런 건 앞으론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빠, 딸처럼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만큼 바보 아니야? 돈을 트럭으로 싸움에 고아도 내 부모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인간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 살아. 평생 자금이 돼 있는 사람 밟고만 살았던 인간들하곤 죽어도 안 엮일 거라고. 저런 것들은 내가 밟히기 전에 먼저 꽉 밟아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쫄지 마. 무사할까 하나 없는 인간들이니까. 그나저나 빈속에 성질했더니 배고픈 해. 엄마, 나 배 많이 고프니까 이 집에서 제일 비싸고만 난 걸로 했죠. 오늘 점심은 내가 쏠 테니까. 그래, 우리 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든든하게 먹고 가. 그날 전 엄마가 만들어준 제육볶음에 밥을 2그릇이나 먹고 의기양양하게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얘랑한테 정식으로 파혼 선언을 했죠.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 얘랑 도더는 말 없이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얘랑 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그 후로는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대리를 승진했어요. 여전히 라인은 타지 못했지만 대신 제가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제 진가를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 믿거든. 요일적으로도 남녀관계 쪽으로 되어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먹 좋은 곳으로 가게를 넓혀가셨어요. 가게가 넓다 보니 방해담의 전략이 탄력을 받아서 매출도 많이 올랐고 덕분에 직원도 여러 두게 되었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가격도 안 올리시고 하루도 가게를 비운 날 없이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이렇게 평소와 같던 어느 날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은 간만에 부모님 가게로 찍었죠. 원딜과 점심을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직원들만 먼저 보내고 남아서 과 계정을 듣고 있었죠. 점심 장사를 하고 난 후라 설거지, 거리랑 잔반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어쩌? 잔반을 버리려 뒷마당으로 나간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저와 부모님은 뒷마당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야끼 물이 줄줄 흐르는 노숙인 아주머니가 잔반이 가득 담긴 비닐을 손에 들고 직원한테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지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래봬도 강남의 8에서 1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이야. 감히 어디서 대한길을 막아. 당장 꺼지지 못해.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목소리에 저와 부모님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지내던 전 예랑의 엄마가 거지 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예랑이 엄마를 탈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점심상을 차려주었죠. 그러자 예랑 엄마는 눈치를 살피며 개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흘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잔반통을 뒤졌다더니 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빌딩에 공실이 많이 나서 이자와 세금 낼 돈도 안 나오자 건물을 팔아 한창 유행하던 코인을 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필 코인이 폭락하는 바람에 전 재산도 날리고 아들과도 철원에 혼자 떠돌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외계인이 자기 아들을 유괴간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그게 다 자기 80억 건물을 뺏으려는 계략인 것 같다는 둥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아마도 오랜 시간 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럽다더라고요. 한때는 너무 미워서 뒤통수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망가져 선자식도 없이 길바닥을 헤매고 있으니 말이에요. 보다 묻어나빠는 시설에 전화를 걸어 얘랑 엄마의 사정을 말했어요. 그리고 1시간쯤 뒤 시설 사람들이 와서 얘랑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얘랑 엄마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 넙죽 인사를 하더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는 둔 좀 있다고 자기 위해 사람 없는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줄인 배를 채울 걸 찾아 남이 먹던 잔반까지 훔쳐야 하는 신세가 되다니. 인생 참 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돈 좀 있다고 자신을 무시하던 여자한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 엄마. 야말로 우아하게 복수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보다 더 값비싼 건 바로 사람의 마음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원들과 따뜻한 삶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